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아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옷과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 언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언니가 옷가게 갔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땐 저희가 어렸고 언니하고 저희하고 나이 사촌 언니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근데 후에 내가 옷가에서 떨어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 좀 먹은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언니가 그 옷가에 뽑혀 가서 평양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언니의 우리 사촌 언니 엄마죠. 큰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큰엄마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 집에 왔다는 거예요. 딸 집에. 아니 언니가 평양에 있는데 청진에 왜 왔어? 그랬더니 언니가 지금 청진에 내려와 있대요. 그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가 언니네 집 주소 알려달라.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당분간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외사촌 오빠가 한번 또 저희 집에 왔어요. 청진에 왔다가 들렸다고. 그래서 아니 오빠 나 진짜 궁금한데 언니가 평양에서 살았는데 왜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그때 오빠가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언니가 호위국 옷가로 갔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력부 옷가라고도 하고 호위국 옷가라고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언니가 호위국에서 근무했으니까 호위국 옷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그 저택 있잖아요. 거기 보초선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김정일하고 언니하고 거의 나이가 동년배거든요. 그 김정일이가 탁구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가끔 탁구 치러 나갈 때는 언니 데려가서 같이 탁구를 치고 했대요. 언니가 탁구를 많이 좀 쳤나 봐요.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탁구 치러 나가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가깝게 지냈는데 하루는 그 당에서, 그러니까 소위 당에서 언니를 불러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놀랬겠죠?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 갈 때는 다 뭐 교육을 받고 가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했더니 형부를 알려주면서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떨어져서 며칠 안 돼갖고 결혼식을 한다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큰엄마가 평양에 그 가족은 엄마만 오라고 그래갖고 엄마만 갔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형부도 옷가 출신이거든요. 호위국 옷가. 옷가에 가면은 그렇게 짝을 지어준대요. 그래갖고 언니가 그렇게 평양에서 살고 저도 가끔 평양에 해마다 한 번씩 올라가면은 언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얘기하는 게 지금 평양에서 지금 소위 추방돼서 내려왔죠. 추방돼서 내려온 지 한 4, 5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왔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 얘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저희 형부가 가끔 보면은 북한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은 김일성이 현지 지도할 때 그 뒤에서 그 쫓아다니는 북한이거든요. 되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형부네 집에 가면은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뭐 사진찍에 소위 기념 사령을 하는 거를 정말 가문의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벽에 뭐 액자를 걸어 큼직하게 걸어놔요. 근데 형부네 집에 가면은 그게 사진 처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일성을 보좌하던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일성의 일가들하고 많이 가깝게 지냈겠죠. 술 모임이 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갔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냐면은 그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 그 사람의 아들이 있었대요. 김평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술을 마시고 뭐 술 몇 잔 마시고 식사를 하고 왔대요. 그러고 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추대를 한다 그래갖고 후계자 작업을 한창 할 때였어요. 그래서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파가 있었고 김평일이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파가 있었나 봐요. 그 둘이 막 싸웠는데 아무튼 김정일 쪽에 조금 우세했어요. 왜냐면은 김정일은 일단 본처 자식이고 그리고 그때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김일성과 같이
항일빨치산,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항일빨치산에서 투쟁을 하던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일 쪽에 많이 그 무게가 쏠렸나 봐요. 그리고 그 오진우라는 사람이 그 공식 석상에서 총을 빼들고 김정일이가 무조건 돼야 된다. 왜냐면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책정을 하고 그 후계자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격가지라고 있어요. 북한에는 그 격가지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격가지가 뭐냐면은 김정일을 제외한 김일성의 일가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김평일이 뭐 아무튼 그쪽 가족들. 그러다 보니까 그 김평일이하고 마주서서 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 뭐 술이라도 한 번 마셨던 사람, 밥이라도 한 번 먹었던 사람을 다 치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형부가 걸린 거죠. 네, 저희 형부는 뭐 김일성을 지근거리에서 보자던 사람이었고 뭐 좀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먼 시골로 추방을 안 가고 청진의 어느 한 구역당의 조직비서로 내려온 거예요. 조직비서라고 있는데 그 조직비서가 책임비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조직비서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좌천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진에 왔기 때문에 저희 큰엄마가 언니 한번 보러 그때 몇 년 전에 오셨던 거고 그것 때문에 언니도 충격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언니한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청진에서 그 조직비서로 한 5년인가 6년인가 하다가 아니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시골 이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상위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까지 가다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여길로 말하면 뭐라 그러지? 북한은 그게 중풍이라 그러거든요. 중풍이 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사지도 못 쓰고 막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어차피 본인이 가장이 되어야 하고 애들을 챙겨야 하고 하다 보니까 언니가 다 그 형부 뒷바라지하고 애들 챙기고 하다 보니까 막 끔찍했겠죠. 한 번은 저는 저 조직비서 할 때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다가 그 이장으로 내려간 다음에 한번 찾아갔거든요.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저는 어디서 그런 정말 쪼그랑 할머니가 나오는가 했어요. 언니가 너무너무 늙어가지고 그 곱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갖고 정말 눈물이 나서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니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 말을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오빠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생각이 나고 지금도 그 언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세상에 참 넓고도 좁은 게 제가 한국에 와갖고 저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북한에서 살던 그 같은 청진 출신 좀 친구를 하나 알게 돼서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한 번은 마주 앉아서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진에서 살 때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언니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언니도 이렇게 돼서 조직비서로 자천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언니 나 그 애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우리 언니 딸 그 조카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대요. 그래서 걔네가 평양에서 왔다 그래갖고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고 그래갖고 걔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때 우리 언니는 못 보고 걔 아빠를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옷가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갔던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우리 조카가 되게 그 우울했고 소심했고 그랬던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 소식은 그 후에 그 친구가 나보다 한국에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뭐 청진에서 살 때 이야기를 잠깐 들었고 시골의 이장으로 또 다시 자천됐을 때 언니를 한 번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는 별로 기억이 없어서 사실 잊고 살다가 저번에 그 옷과 관련 그 동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언니 생각이 나서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고 북한에서 그 후계자 문제를 처리를 하면서 얼마나 애꿎은 사람들이
소위 북한에 말하는 반동으로 몰려갔고 정말 억울하게 시골에 쫓겨가갖고 고생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아무리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지만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고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면서 웬만하면 고향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고향 생각을 하면은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고 부모 형제 생각해도 너무 아픈 기억이 많으니까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는데 이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고향의 말을 하게 되고 이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강아치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강아치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강아치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강아치가 유튜브 활동을 더 재미나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